본격적으로 03의 풀이 시작해 보겠는데요. 앞에서하고 다르게 수험자 제공 파일을 보고 그리고 내가 작업할 비번호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다 보면요, 혼선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리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놓치지만 않으시면 되겠고요. 누락되는 것만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앞에서 하고 똑같은 순서로 따라갔기 때문에 중간에 폴더들을 만들어가면서 했는데요. 지금은 필요한 이미 주어져 있는 자료들은 미리 다 옮겨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회 이미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03회는 좀 더, 03회부터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작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 보시면 슬라이드 이미지가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에 들어가는 텍스트도 이렇게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슬라이드, 메인 이미지로 들어가는 이미지겠죠.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비번호 폴더에 이미지즈라는 폴더에 옮겨 놓고요. 또는 복사를 하셔도 되겠고요. 콘텐츠에도 가보시면 갤러리, 바로가기, 배너 이미지 이렇게 폴더별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 폴더에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 다 같이 이번에는 복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미지즈 폴더에다가 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이미지도 숏컷 이미지도 역시 이미지즈로 복사시켜 놓고요. 배너 이미지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공지사항과 팝업 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터에 보면은 텍스트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헤더 부분에 보니까 로고 이미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고는 지금 바로 사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즈 폴더에 옮기진 않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분명히 변형을 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옮기진 않고요. 이건 그대로 놔두고 헤더에 들어가는 메뉴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은 작업 폴더에 여러분들의 비번호 폴더에 그대로 옮겨 두겠습니다. 비번호 폴더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곳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03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03회에 주어진 와이어프레임인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으실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 B, C, D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고요. A라는 헤더 영역 안에는 로고가 들어가고 메뉴가 들어갑니다. 헤더로 이 부분을 잡아주고 다시 로고와 메뉴를 묶을 수 있는 컨테이너 하나를 잡아서 각각의 영역을 또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B 영역은 이미지 슬라이드만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C 영역, 콘텐츠 영역은 공지사항 갤러리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배너가 있고 바로가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조건에 탭 메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을 담아줄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D 영역은 푸터인데요. 로고 그리고 로고와 별개로 하단 메뉴가 카피라이트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터 영역 안에서 로고 자리가 있고 또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를 묶어주는 컨테이너가 하나 더 있도록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를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03에 빠르게 진행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문서를 열고 도큐멘트 타입을 이렇게 HTML5에 맞게끔 입력하시는 것은 이미 다 암기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 셋도 주어지는 대로 메타 태그 안에 캐릭터 셋 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해당 주제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와이어프레임에 맞게 지금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헤더 영역 안에는 로고와 메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와 메뉴를 다시 한번 컨테이너로 이렇게 묶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가 있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컨텐츠 영역이 있는데요. 컨텐츠 안에 탭 메뉴로 해서 갤러리까지 묶어주고 그리고 배너와 바로가기 자리는 다시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어서 아더랩이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div 클래스 아더랩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묶어 주었고요. 그리고 푸터는 로고 자리가 있고 그 안에 div 클래스 사이트라고 해서 하단과 카피라이트를 다시 한번 묶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신 후에 이것을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작업하고 있는 곳에다가 index.html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미리 폴더에 저장을 해 주시면요. 나중에 가져다가 쓰시기가 편해서 중간에 폴더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미리 다 이렇게 만들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ndex.html 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CSS를 만드는데요. CSS도 앞에 하고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은 다 대부분 지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각 영역마다 필요한 스타일을 하나씩 구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을 하시고 CSS 문서로 하시고 만들기를 한 후에 여기다가 먼저 공통적인 사항들을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범용 선택자를 이용해서 공용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미지 전체에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 태그에 관련된 스타일 그리고 앵커 태그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A 태그, 앵커 태그에 관한 그런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스타일들은 미리 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하고 똑같이 1, 2회와 똑같이 마진 값이나 패딩 값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에 관한 것 리스트 모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논으로 하고 맑은 고딕으로 글꼴은 주었고요. 컬러를 3333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컬러는 이미 주어져 있는 색상입니다. 앞에서 조건에 03의 조건에 기본 텍스트의 색 해서 주어진 색을 그대로 여기서 따라와서 이렇게 주었고요. 그리고 바디는 위스 1200으로 와이어프레임에 돼 있어서 1200으로 주었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을 주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도 역시 와이어프레임에서 주었던 그대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20픽셀을 하고 앵커 태그, A 태그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넌 밑줄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의 속성은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잡아서 기본적으로 한 줄씩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적으로 헤더 태그에 관련된 스타일 그리고 앞에서 이 HTML에서 헤더 태그 안에 주었던 이 탑 영역, 클래스 탑 영역에 관한 스타일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한 번 더 묶었는데요. 이렇게 바디 랩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해서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한 번 더 잡아줬는데요. 이 영역에 관한 그런 스타일 그리고 콘텐츠 영역 스타일, 푸터 스타일 크게 되어 있는 이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여기다가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주었는데요. 헤더 부분은 하이트 100, 위스 1200으로 전체를 잡았습니다. 이 지금 사이트 자체가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라서 위스 부분이 계속 1200씩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스 부분 헤더가 1200을 차지하는데 그 안에서 탑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영역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디 랩 부분이라는 부분이 이미지 슬라이드와 콘텐츠를 같이 한번 더 묶어주는 영역이라서 하이트가 5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TML로 가보시면 바디 랩이라고 시작이 됐죠. 그리고 바디 랩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재에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주석을 달아 드렸는데요. 지금 연습을 할 때 주석까지 달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중점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석은 지금 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디랩은 이미지 슬라이드와 컨텐츠 영역을 묶어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이트가 500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높이는 300 정도로 잡았고요. 이 300은 와이어 프레임에서 역시 주어진 값이고요. 콘텐츠 영역은 높이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미리 플로팅도 레프트로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푸터 영역은 높이를 100으로 와이어 프레임에 주어진 대로 하고 위스는 역시 1200 픽셀로 주어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서 미리 지금 푸터에 주었는데요. 푸터 영역만이라도 뭔가 배경이 들어가서 미리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색상을 미리 한번 줘봤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색상은 임의의 색상이 아니라 보조색으로 주었던 샵 30A3F3이라는 이 값을 푸터 영역에다가 주었습니다. 주조색, 보조색은 주로 메인 메뉴 그리고 주요한 영역 이런 데에 적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보실 때 이 주조색과 보조색이 쓰여졌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하게 사용되는 색 그리고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색이니까요. 메인 메뉴 그 다음에 서브 메뉴에 사용할 때 아주 적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구성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저장을 한번 하시고 계속 이어서 스타일은 아까 저장해 놨던 CSS 부분에다가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스타일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로고 부분하고 메뉴에 관한 스타일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로고와 그리고 메뉴에 주어지는 것은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너비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메뉴에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메뉴가 4개다 그러면 그 4개당 값을 하나의 값을 생각한 다음에 곱하기 4 해서 그 값을 너비로 주거든요. 그런 값들을 예측을 하셔서 적당한 그런 위스를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런 위스를 미리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얼마든지 중간에 수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면서 앞과 뒤 그리고 양 옆에 이런 구조들을 보시면서 이런 값들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다 하는 값들로 조정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탑 밑에다가 로고와 메뉴에 관련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부분을 플로팅 레프트로 주고요. 높이는 100 그리고 위스를 250 정도로 로고는 잡았고요. 그리고 메뉴는 하이트 100 그리고 플로팅을 라이트로 잡아주고요. 가로형에서 오른쪽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배치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위스는 80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저장을 한번 하고요. 아직 이 CSS하고 HTML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원래 보통 CSS 문서를 만들자마자 연결을 하는데요. 아직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HTML로 가서 헤드 태그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SS 폴더 밑에 스타일 CSS 해서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하고요. 잘 보이는지 한번 디자인 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콘텐츠 영역과 푸터 영역에 관련된 스타일을 좀 더 자세하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영역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분할 영역을 책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요. 이쪽에서 분할 영역을 열어놓고 디자인 뷰를 보면서 미리 보기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선택자를 찾으신 후에 클래스 선택자 이쪽 찾으신 후에 탭 메뉴, 아더랩, 그리고 배너, 숏컷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탭 메뉴 영역은 공지사항과 갤러리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그리고 아더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나머지 배너와 숏컷 부분을 묶어주는 그런 컨테이너 영역이 되겠고요. 플로팅을 라이트로 했고 그 다음에 높이는 200, 너비는 400으로 했는데요. 800으로 했는데요. 이 너비를 800으로 한 이유는 각각이 400이 되기 때문에 이 40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체
위스가 이 페이지의 위스가 1200이다 보니까 나누기가 좀 편합니다. 400, 400, 400 이렇게 해서 탭 메뉴부터 다 같이 40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쪽에 와서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어떻게 나뉘는지 이렇게 미리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푸터 영역으로 내려가서 이 푸터 영역 아래에 푸터에 들어가는 로고 자리 그리고 사이트에 관련된 자리들 카피라이트나 메뉴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스타일도 역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아래쪽에 BT 로고라고 되어 있는 영역 잡아주시고요. 이 BT는 바텀 로고라고 해서 아래쪽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이트라고 해서 잡아줬는데요. 이 BT 로고는 플로팅 레프트 그리고 사이트는 라이트로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배치가 되는데 이 BT 로고는 250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는 600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BT 메뉴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이렇게 너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오른쪽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 자리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플로팅이 되면서 이 정도만 차지하게 하고 BT 로고 자리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만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소스 코드 HTML로 돌아가서요.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헤더에 들어가는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로고를 변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로고를 가져다가 변경을 시켜줍니다. 아까 로고는 작업 폴더에 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자 제공 폴더에 헤더 폴더에 있는 이 로고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해서 뭔가 점점 색상이 변형될 수 있는 이 오버레이 효과를 주었는데요. 이대로 따라 해보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이 효과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그레디언트 영역을 선택한 후에 지금 어떤 색의 그레디언트를 넣을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서 컬러 정지점 부분을 이 더블 클릭하시면 피커에서 색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16진수 영역 안에 주어진 주조색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0066AD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을 입력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피커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주어진 보조색을 입력하겠습니다. 30A3F3 이렇게 해서 보조색을 입력을 해서 주조색에서 보조색으로 그레디언트가 되는 이런 그레디언트 색상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색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해서 이쪽에 사전 설정 부분에 저장을 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을 이제 불러다가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냥 확인하고요. 또 불투명도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고 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다 그대로 선형으로 리니어로 놔두고 각도를 여기서는 45도로 줘봤습니다. 여기는 주어진 값이 없으므로 색상 오버레이드를 하셔도 되고 어떤 것을 하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고요. 이대로 두면 안 되고 그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조정을 해주시는데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로 들어가서 조정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종횡비를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횡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비율 제한 부분을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미지 리샘플링은 픽셀 값을 조정을 할 때 색상을 어떻게 처리할까의 값인데 이 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그냥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지 품질이 꽤 높고 엄청나게 큰 이미지가 아니라서요. 이 리샘플링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의 비율, 스타일이 있었을 때 그 스타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함께 조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둡니다. 책에 있는 대로 180을 입력해 놓으면 비율 조정 때문에, 비율 제한 때문에 똑같이 높이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작은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작게 되고요. 이 이미지를 이제 직접 쓸 수 있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작업 폴더, 비번호 폴더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자, 아까 만들었던 작업 폴더의 이미지즈 폴더 아래다가 PNG로 저장을 해줍니다. PNG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PNG로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나오면 확인,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고 수정이 끝나면 HTML 문서를 다시 열어주고요. 이곳에서 로고 자리로 비워뒀던 이곳에다가 만든 이미지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임시 링크를 걸어주고요. 이거는 시험 조건에서 주어진 것이라서 요소별로 임시 링크 반드시 주시고, 이미지즈 폴더 밑에 있는 logo.png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분할로 해서 코드와 디자인 뷰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요. 링크 걸어주고 클릭해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모두 저장해서 저장을 해두시고요. 지금 이 로고 이미지가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조금 밑으로 내리고 왼쪽에서도 여백이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로 돌아가서 로고 스타일을 찾아서 선택자 로고 부분을 찾고 그 아래쪽에 로고 이미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로고 이미지 플로팅 레프트로 하는데 하이트는 42로 하고 위스는 180으로 했다, 이렇게 주고요. 탑과 레프트 마진을 30, 25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값은 한 번에 나온 값은 아니고요. 이 예시를 만들면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입력을 하다가 이렇게 주는 것이 좀 더 괜찮겠다 싶어서 준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미리 보시면서 좌우 여백, 위, 아래 여백을 보시면서 마진 값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타일을 주었습니다.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이제 HTML로 돌아가서 메뉴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자리 부분에 주 메뉴, 서브 메뉴 내용부터 먼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메뉴, 서브 메뉴는 앞에서 수험자 제공 폴더에 보신 것처럼 이미 텍스트로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HTML의 소스 코드에 입력하신 후에 스타일을 이용해서 메뉴 모양이 와이어프레임에 맞게끔 나타나도록 하고, 나머지 기능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뉴 자리 이 부분을 찾은 후에 이 부분에다가 메뉴 내용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자리 한꺼번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 내용들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뷰를 보시면 내용들이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UL 태그를 이용하고 랩이라고 한 다음에 이 전체를 한번 묶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li 태그,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천문대 소개라고 주 메뉴 입력하고 그 안에 다시 ul로 해서 서브 메뉴를 묶어 주었는데요. 서브 메뉴라는 클래스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해서 4개의 주 메뉴와 서브 메뉴를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이 메뉴에 스타일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에 와이어프레임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는데요. 주어진 와이어프레임에 의하면 주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주메뉴가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주메뉴에 딸려 있는 서브메뉴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하는 서브메뉴가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마우스가 벗어나면 서브메뉴는 당연히 슬라이드 업 되면서 보이지 않게 되어야 하겠죠.
다시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서 여기에 주 메뉴에 관련된 스타일부터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메뉴와 관련된 부분에 Z 인덱스를 먼저 줍니다. Z 인덱스를 1 값을 주도록 하겠는데요. 이 1 값은 점 메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된 이 영역이 화면상에 먼저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요소에 쌓이는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값이 클수록 화면상에서 먼저 눈앞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다가 주 메뉴와 관련된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저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보았는데요. 클래스 선택자 내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플로팅을 라이트로 오른쪽으로 주면서 그 오른쪽으로부터 10픽셀이 떨어지도록 마진값을 주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30픽셀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값을 역시 주었습니다. 자, 이 내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소스 코드에서 이 내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메뉴 전체를 묶고 있는 이 영역입니다. 클래스 내비라고 되어 있죠. 이 전체에 대한 마진값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비 아래에 있는 자녀 선택자, 자손에 대해서 li에 대해서 플로팅을 left로 하겠다. 이 내비에 속해 있는 li들은 플로팅을 left로 해준다. 그리고 그 li 밑에 있는 a 앵커 태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앵커 태그 하나하나가 바로 주 메뉴에 해당되는 건데요. 높이는 40, 위스는 180, 그리고 라인은 하이트, 이 줄 행간인데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하고 같은 값을 이렇게 줌으로써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로 주면 저절로 폰트가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세로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40에서 16을 빼면 24가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로 12픽셀씩 여분을 두고 중앙에 위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해서 좀 두껍게 나타나도록 하고 가운데 중앙 정렬을 주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주조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꼴색은 흰색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보조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을 저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모두 저장을 한 후에 브라우저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조색과 보조색을 오가면서 하이라이트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브 메뉴에 관련된 스타일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주었던 주 메뉴에 A 호버라고 되어 있는 가상 클래스 선택자 부분 이 아래쪽에다가 서브 메뉴에 관련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서브 메뉴는 서브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이 있고요. 거기에 width 180, 주 메뉴하고 동일한 width를 주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앱솔루트를 주면 부모 또는 가까이 있는 조상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얼만큼 뛸지 탑이나 레프트나 이런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셋 값을 주지 않아서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때는 보통 이렇게 위스를 함께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의 크기만큼만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박스 요소는 전체 한 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될 경우에 그때는 마치 블록 요소 자체도 위스의 내용만큼만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속성으로 변경이 되는 것처럼 돼서 위스를 주지 않게 되면 내용의 길이만큼만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예시로 똑같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래스 이름 서브 메뉴 내용 똑같이 이렇게 넣었는데요. 내용 1, 2, 3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 가보시면 이 서브 메뉴만 그대로 따서 넣었는데요. 다른 점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부러 색상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니까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든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한번 지워볼까요? 어떻게 되는지요?
지우고 Z 인덱스 부분도 만약에 지운다면 네, 다시 보면 이렇게 사실은 내용 1, 2, 3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위스를 한번 제외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한번 배경 색상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위스를 빼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위스를 빼면 박스 요소는 이렇게 전체 한 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지션을 만약에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내용의 길이만큼만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스 값을 줘야 합니다. 위스 값을 내가 정해줘야 위스를 아까 한 180 픽셀 줬었죠? 이렇게 줘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앱솔루트와 포지션 앱솔루트와 위스는 그래서 함께 보통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브 메뉴 자체는 디스플레이 넌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게 하라라고 했고요. Z 인덱스를 줘서 이 요소가 쌓이는 순서를 좀 더 높은 값을 줘서 화면상에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서브 메뉴 밑에 속해 있는 잔여 요소의 li, 그 잔여인 앵커 태그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높이와 행 높이와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와 행 높이를 일치시킨 후에 글자의 크기를 주면 이 남은 여백을 가지고 남은 픽셀 값을 가지고 위아래를 띄워서 위아래 여백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로 가운데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을 이용해서 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ABAB 이렇게 회색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후에 서브 메뉴 위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보조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도록 A 호버 가상 클래스 선택자 호버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소스 코드로 가서 모두 저장을 하면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스타일 시트에서 디스플레이 넌을 주었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나서 저장을 한 후에 다시 릴로드를 한번 시켜보면요. 이젠 보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서브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주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 요 영역만 보일 수 있도록 나머지는 보이지 않고 이 영역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메뉴에 대한 업다운 기능을 구현을 할 텐데요. 일부러 이 부분은 로직을 다르게 하지 않고 매 회마다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외워서 이 슬라이드 업다운 기능은 외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구현했는데요. .nav이라는 클래스 선택자 아래 잔여 요소인 이 li라는 것 위에 마우스가 오버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하면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을 찾는다. 서브 메뉴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걸 찾아서 스톱을 시키고 슬라이드 다운을 시켜라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서브 메뉴와 일치하는 요소를 찾아서 그것에 관해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다 동작을 중지시킨 이후에 슬라이드 다운을 한다. 5초 만에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우스가 아웃되면 현재 서브 메뉴와 일치하는 서브 메뉴에 해당하는 선택된 요소의 자식 요소 중에서 서브 메뉴와 일치하는 것을 찾은 후에 그것을 애니메이션을 스탑시키고
슬라이드 업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매 회마다 지금 이 패턴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고 나서 이 파일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앞에서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처음에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만들지 않고 처음에 여기서 저장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저장을 하시고 script.js로 해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HTML에 가서 지금 만든 스크립트 문서와 그리고 오픈소스 jQuery 문서를 불러와야 되겠죠.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해당하는 기능들이 로딩이 되지 않아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TML로 돌아가서 이 HTML에 헤드 밑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고요. 디퍼 옵션을 썼는데 이 디퍼 옵션은 해당하는 이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때로 이 디퍼를 썼음으로 해서 오히려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디퍼를 지우셔야 됩니다. 다른 툴을 사용했을 때 그 다른 툴에 따라서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디퍼 옵션을 뺐다가 또 넣었다가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브라켓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오류가 난다 그러면 jQuery CDN을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교재에다가 앞부분에 HTML 문서에 jQuery 연결하기 부분에 써 두었는데요.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CD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서버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이제 저장해서 어떤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jQuery CDN 오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링크를 절대적인 주소 링크를 다 써서 이 jQuery 이 버전 대신에 다른 버전 CDN으로 제공되는 버전의 HTTP부터 시작한 이 주소를 써서 한번 해결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또 아주 간혹이지만 이 jQuery 부분에 이런 표시들을 만약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jQuery의 약어인데요. 이 약어가 인식이 안 되면 또 이 약어는 jQuery다라고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별로 뭐 어렵진 않고요. 그냥 이 달러 표시한 다음에는 jQuery 하고 세미콜론에서 하나 찍어주시면 그러면 이 부분이 jQuery 약어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오류가 많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버전에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연습 중에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또 실수가 있을수록 오히려 본 시험에서 더 강력하게 잘 푸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HTML에 이렇게 연결했고요. 이제 모두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모두 저장을 했기 때문에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전체 서브 메뉴가 다 보이는 이유가 일단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서브 메뉴 나타나는 건 좋은데 전체가 다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스타일 시트에서 제가 아까 디스플레이 넌을 이 주석을 풀지 않고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고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릴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전체가 디스플레이 넌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마우스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벗어나게 하면 다시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미지 슬라이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소스 코드로 가서요.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이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미지 슬라이드에 사용되는 대표 이미지 세 가지를 이미지라는 폴더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미지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또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어진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 파일들이 각 이미지당 매칭돼서 하나씩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꺼번에 넣어주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임시 링크를 걸어주고 그리고
이미지 밑에 이미지즈 슬라이드 밑에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주어진 텍스트 파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미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한 곳에 모여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요.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포지션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값이 될 수 있도록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하고 릴레이티브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되는 영역들은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되는 부분은 다 감추어라 라고 히든이라고 값을 주시고 그 아래쪽에 이미지에 관련된 그런 스타일을 자세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그리고 텍스트 이런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그대로 똑같이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이렇게 주었는데요. 다른 예시하고 별다를 게 사실 없습니다. 이미지 밑에 A와 관련된 이 A로 모든 게 글씨와 이미지가 다 묶였는데요. 그거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처리하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라. 이렇게 되면 이미지 슬라이드의 자녀인 이 A가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되면 그 부모 요소를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부모 요소에 하필이면 릴레이티브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 글자에 대한 옵션들을 이렇게 주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주었지만 반드시 이렇게 자세한 옵션을 전체를 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 회마다 비슷하게 저는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나타나고 그 위에 글씨가 나타나고 글씨를 얼마큼 띌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포지션 정도고 글씨가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HTML로 가서 모두 저장을 하고요. 역시 미리 보기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디자인 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지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가 얼마든 간에 오버플로우가 되는 부분은 히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려지고 또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슬라이드 밑에 자녀 요소인 A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하면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니까 그 안쪽에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들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JS 부분으로 가셔서 이 부분에다가 아래쪽에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는데요. 이거는 최신 기출 1회와 똑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패턴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점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선택자 이미지 슬라이드 중에서 A 요소에 해당되는 A 요소 중에서 greater 더 큰 것, 0번 인덱스보다 더 큰 것들은 찾아서 다 하이드 시켜라. 0 인덱스라는 것은 인덱스 0은 사실은 첫 번째 요소를 말하거든요. 첫 번째 요소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하이드를 시켜라 라고 하면서 어떠한 set 인터벌, 어떠한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미지 슬라이드에 역시 A 요소 중에서 왜 A 요소를 하냐면요. HTML에 가보시면 A 요소로 이미지들이 다 지금 모여 있거든요. A 이렇게 A로 세 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있는 A 중에서 첫 번째 자식 요소를 찾아서 부모 요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A 중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A 중에서 첫 번째를 찾아서 그것을 페이드 아웃을 먼저 시켜라 라고 하고 다음번 A를 찾아서 그것은 페이드 인을 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드 메소드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엔드 메소드를 하면 사실은 언두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이전에 했던 기능을 취소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고 그 중에서 다시 이미지 슬라이드 아래에다가
뭔가를 속하게 해라. 이미지 슬라이드 밑으로 선택된 것을 속하게 집어넣어라 라고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 구간을 돌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요소가 다시 이미지 슬라이드의 자식 요소로 들어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이 부분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저장을 한번 하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잘 구현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잘 되면 잘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영역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공지사항 갤러리 탭 부분은 기출 2회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역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지사항 자리 그리고 갤러리 자리 내용들을 다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요소를 한꺼번에 추가를 했는데요. 공지사항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li 클래스 액티브로 해서 이 영역이 먼저 활성화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액티브 영역이 가장 처음에 보일 수 있도록 나중에 스타일 시트에서 세팅을 해주고 이 클래스 액티브라는 것이 갤러리로 추가가 됐다가 공지사항으로 추가가 됐다가 하면서 해당하는 영역의 이 내용 부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공지사항의 내용들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이콘 1, 2, 3을 이미지즈 폴더에 옮겨놨기 때문에 해당하는 아이콘들도 이쪽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쪽으로 옮겨 주었고요.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이 스타일대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탭 메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에 플로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하이트 값부터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 영역은 이 영역에 너무 딱 붙어서 나타나면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높이를 180으로 변경을 하고 또 위스 부분도 좀 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진 값을 이제 주는데요. 여기서 준 만큼 마진을 줄 수가 있겠죠. 값을 수정한 만큼 마진 탑을 먼저 주고요. 1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바텀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바텀도 그냥 1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진 탑과 바텀만 먼저 줬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이트를 180으로 주었으니까 원래 200이었는데 180으로 주었으니까 위아래 10픽셀씩 여분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여분을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자세한 탭의 속성들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주었는데요. 이 탭 메뉴에서 지금 li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lia까지 내려온 이 자식 요소들의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어디냐면요. 나중에 탭 제목, 탭 메뉴의 윗부분에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HTML로 가보면요. 탭 메뉴에서 li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공지사항이라고 탭의 이름이, 탭의 제목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플로팅을 레프트로 하고 위스를 100픽셀로 잡아주고 라인 하이트를 30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A 요소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하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 백그라운드 컬러나 그 다음에 보더를 줍니다. 이 탭 메뉴 제목에 테두리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솔리드는 실선을 의미하고요. 실선 1픽셀로 DDD라고 되어 있는 16진수 값으로 주고 보더의 밑에 부분은 내용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의 보더인데요. 그 부분을 런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li의 A 요소 위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색깔이 변경되어서 마우스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li의 첫 번째 요소에 해당되는 A에 대해서는 보더 라이트를 none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지사항과 갤러리 이 부분이 겹치죠. 이 부분에 대한 와이어프레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와이어프레임인데요. 공지사항 제목 LI가 있고, 그리고 갤러리 LI가 있는데, 보더를 주면, LI마다 보더를 주면, 여기는 괜찮습니다. 이쪽도 괜찮은데, 이쪽에 보더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더 겹치는 부분을 이 2픽셀로 나타나지 않고 1픽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 중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만, 이 부분만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border right는 none이라고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또 올라왔을 때에 해당하는 액티브가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색상은 이렇게 변경되게 해라 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역시 2회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 부분만 좀 다르고요. 너비가 지금 그 가로형으로 1200으로 펼쳐지면서 이 영역 전체가 탭 부분이 400픽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값을 조정하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탭 메뉴의 내용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탭 메뉴의 내용은 탭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 아래에 li의 후손 요소인 div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후손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요. 후손 요소인 이유는 공지사항에 div가 있고 갤러리에도 div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li에 대한 그것의 후손에 해당되는 div 영역에 대해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잡고 left는 0으로 하고 하이트도 0값을 주고요. 여기 픽셀이 빠졌는데 픽셀 값 넣어줄게요. 0픽셀을 주고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히든되게 해라. 넘치는 영역은 감춰줘라. 이렇게 넘치거나 겹치는 영역은 다 히든되게 하고 액티브가 된 영역의 div 영역에 대해서는 크기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div가 양쪽이 다 같이 보여지게 되지만 다 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나중에 가려서 한쪽은 보이지 않고 액티브가 되는 액티브 클래스가 더해진 쪽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보여지는 영역은 이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안 보이게 되는 영역은 사실은 높이가 0으로 바뀌면서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게 될 때는 이 영역이 크기가 지정된 것 그대로 나타나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노티스에 해당하는 공지사항의 UL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UL 아래 LI 하나하나, 공지사항 한 줄 한 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하는 li 요소 중에서 n번째의 child에 대해서 두 배수마다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럼 공지사항의 두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마다 배경색에 들어가니까 좀 공지사항에 그런 글들이 잘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잘 서로 구분돼서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지사항의 날짜 부분은 스팬으로 들어가 있는데 스팬 부분은 플로트 라이트로 해서 오른쪽을 정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지사항의 li 각각의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호버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가상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볼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갤러리와 관련된 것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났을 때 일단 공지사항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갤러리 스타일까지 지정을 해보면요. 갤러리 하나하나의 li에 대한 크기나 이미지의 크기,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스타일들을 지정을 해주면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콘텐츠 영역 부분에 이 콘텐츠 부분에 포지션 값을 앱솔루트로 주셔야 이 자리매김이 돼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값을 앱솔루트로 해서 일단 주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 것을 저장한 다음에 소스 코드에서 모두 저장한 다음에 미리 보기로 한번 볼까요? 지금 디자인 뷰 보고 계시지만 브라우저에서 보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전환하는 기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 기능은 jQuery와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그쪽에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JS로 가고요. 이쪽에 와서 이제 이 탭 메뉴 전환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는데요. 클래스 선택자 탭 메뉴 아래에 자식 요소인 li에 대한 자식 요소인 a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의 부모 요소, parent를 찾아서 거기에 add class active라는 클래스를 더 추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C 블링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형제 요소를 다 찾아서 지금 그래봤자 이제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다른 형제 요소를 다 찾은 후에 거기에 선택되어 있는 active라는 클래스는 제외를 시켜라. 그래야 하나가 액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액티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부모 요소를 찾아서 거기에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하고 네, 그리고 다른 것에 있는 액티브는 제외를 시킨다. 클릭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이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리턴 false를 한다고 했는데 클릭 이벤트 처리를 중단시키는 그리고 함수를 처음에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리턴 false를 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앞에 회차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벤트 버블링 때문에 그런데요. A를 클릭했을 때만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클릭한 것이 부모 요소까지 전달이 돼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리턴 false를 쓰는데 주의할 점은 이 다음 구절에 무슨 어떤 내용을 쓰시면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소스 코드의 HTML로 가서 모두 저장을 한 후에 탭 메뉴 전환이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액티브 클래스가 서로 교환이 되면서 해당하는 내용들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이트가 0, 그리고 하이트가 있는 채로 없는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하는 내용이 서로 교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너와 바로가기를 입력하고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자리를 찾고 바로가기를 찾아서 입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바로 또 한꺼번에 입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이미지와 글씨를 입력을 했는데요. 배너 이미지 넣고 그리고 배너 글자 넣고 바로가기 넣고 바로가기 이미지 넣고 바로가기 글자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타일 시트로 가서 스타일 시트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너 있던 부분들을 하이트를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180으로 해서 여백을 좀 생기도록 위아래 여백 생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스를 395로 해서 한쪽에 5픽셀의 값이 생길 수 있도록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탑과 바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픽셀씩 똑같이 주도록 하고요. 네, 마진 탑 그리고 마진 바텀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주는데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 이미지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미지 위에 나타나는 글씨에 대한 스타일도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주었는데요. 이미지 크기가 좀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플로팅은 레프트로 했습니다. 그러면 레프트로 하니까 오른쪽에 5픽셀의 여유가 작게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글씨에 생기는 글씨 부분의 스타일은 이렇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넣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시면서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마우스 올릴 때도 호버가 돼서 좀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숏컷도 변경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숏컷도 이 배너 이미지하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높이는 180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스를 400으로 그냥 둡니다. 왜냐면 숏컷 자체는 오른쪽과 왼쪽 다 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위스에서 5픽셀씩 줄여서 여유분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유분을 둘 필요가 없어서 위스 400으로 그냥 두고요. 마진 탑하고 마진 바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 10픽셀로 주고요. 그리고 마진 바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주고, 그리고 여기도 쇼컷 이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글자에 대한 부분들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주었는데요. 쇼컷 이미지, 그 다음에 글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모두 저장,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하셔야 정확하게 내용들이 확인이 될 텐데요. 이렇게 배너와 쇼컷 내용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레이어 팝업 창을 작성하고 배경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팝업 창이 나타날 때 배경이 좀 어두워지면서 팝업 창만 돋보이게 하는 기능들인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역시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팝업 창은 독립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이 푸터와 그 다음에 콘텐츠가 마무리되는 div 이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 아이디 선택자로 해서 모달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이 모달이라는 부분이 업될 때 나타나는 내용이라서 모달업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주면서 내용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은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꺼번에 입력을 했는데요. 아이디로 해서 모달, 이 영역에만 해당되는 그런 이름이라서 아이디 선택자로 주고 모달 업이 됐을 때 해당하는 타이틀과 그 다음에 내용 해가지고 모달 바디라고 해서 나눠주고요. 이렇게 내용들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닫기 버튼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닫기 버튼을 추가를 합니다. 이 닫기에 대한 조절은 나중에 스크립트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도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숏컷 이미지 아래 부분에 스타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선택자 모달에 관한 부분에 보시면 위스는 100%, 하이트 100%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줬습니다. 그러면 상위에 있는 그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을 잡아서 앱솔루트로 하게 되고요. 레프트하고 탑을 0으로 했는데 이거는 전체 페이지 영역을 다 차지하면서 여백이 없이 오프셋이 00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왼쪽부터 위쪽까지 꽉 차서 전체 100%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약간의 불투명도를 가지게 하고 또 계층상 요소가 쌓여있는 계층이 가장 앞에 보일 수 있도록 Z인덱스를 1로 주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는 넌으로 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미리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넌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처음엔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모달이 액티브가 되면 디스플레이를 블록 요소로 처리를 해라 해서 이렇게 속성을 바꾸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서 이 스크립트에다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의 첫 번째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 모달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버튼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부분이 확인되는지 닫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직 버튼에 대한 스타일은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기능부터 한꺼번에 여기에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지정을 했는데요. 노티스 영역의 후손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li 중에서 첫 번째를 클릭했을 때 모달 영역에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한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btn이라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다시 액티브를 삭제를 한다. 액티브 클래스를 삭제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일단 버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버튼 영역이 어디인지는 잘 보이지 않을 거고요.
노틱스에서 li 첫 번째 수를 클릭했을 때 모달 영역이 뭔가 활성화되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HTML로 가서 모두 저장을 한 후에 여기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의 첫 번째 li가 여기거든요. 이 부분 클릭하면 네,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튼 영역이 아직 여기 스타일 지정 안 했는데요. 이 버튼 영역을 클릭하면 그 부분, 이 전체 활성화된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시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델 밑에다가 활성화되는 영역에 나타날 그 내용 부분을 얼마큼 자리 잡게 할지, 그리고 또 버튼 영역 모양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또 한꺼번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해 줬는데요. 모달 업이 되는 그 영역, 모달 업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영역 부분은 위스 500, 하이트 400, 그리고 포지션은 픽스드로 해서 화면상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레프트 40과 탑 20% 영역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달 업되는 부분에 있는 제목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버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버튼이나 이런 내용들도 매 회마다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전체 홈페이지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만 값들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물론 버튼도 이렇게 복잡하게 안 넣으셔도 됩니다. 뭐 커서가 포인터 모양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버튼을 굴려서 둥글게 나타나게 하는 보더 레디어스 이런 부분들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위치나 버튼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두께나 이 정도를 해서 버튼의 크기 이 정도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복잡하게 이렇게 넣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면서 책과 다르게 다른 스타일들을 넣거나 또는 스타일들을 한번 삭제를 하나씩 하시면서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는지 인덱스에서 모두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닫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부분에는 로고가 필요한데요. 로고를 그레이스케일로 만들면 됩니다. 앞에서 그레이스케일로 저장을 하려다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너무 앞에서 했던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아직 안 했는데요. 보통 이미지를 만들 때 한꺼번에 만들어 두면 나중에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혹시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게 있으면 미리 바꿔두시면 시간 절약도 되고 좋습니다. 포토샵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지금은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시키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logo.png PNG 상태이기 때문에 색상 변경을 하는 것이 매우 쉬운데요.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해서 색조 채도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U를 외워두시면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외에도 다른 작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레이스케일, 무채색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색조 채도를 통해서 채도를 이렇게 없애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만 해주시면 푸터 영역에 쓸 수 있는 이미지가 됩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요. 로고에다가 밑에다가 적당한 이름을 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PNG로 해주셔야 이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경이 없는데요. PNG로 해주셔야 배경이 없는 채로 저장이 되겠죠. 다시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이제 로고 자리 부분에다가 로고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 주었는데요. 이미지즈 밑에 로고 바텀 png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 주었고요. 지금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 자리도 모두 다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꺼번에 입력을 했는데요. 하단 메뉴는 간단하게 하단 메뉴 1, 2, 3으로 되어 있어서
UL과 LI를 써서 1, 2, 3으로 입력을 했고요. 카피라이트 자리는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 입력하시고 스타일 시트에서 이 내용 입력한 글자에 대한 스타일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카피라이트까지 입력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만 입력을 하시면 모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로 가서 BT 로고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조정을 해주는데요. 영역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그 안에 들어간 이 대한천문대의 이미지가 지금 너무 위쪽으로 붙어 있어서요. 그 부분 좀 밑으로 내리고 위아래 여백들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도 너무 붙어 있어서 왼쪽으로부터도 맞은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주시면 플로팅을 레프트, 그 다음에 높이와 크기 주시고요. 탑 마진을 30, 그 다음에 레프트 마진을 25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어서 BT 메뉴에 관한 이 부분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T 메뉴 부분은 하이트 50과 위스 600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값들을 조금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을 일단 센터로 주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폰트 사이즈에 맞게끔 이 글자 크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값도 여러분들께서 그때그때 조정하시면서 얼마든지 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얼라인 그 다음에 하이트 다 주었는데 똑같이 여기도 하이트를 주는데 이번에는 이 라인 하이트는 30픽셀 정도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이 비트 메뉴의 LI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메뉴의 LI 요소에 대해서는 마진 값을 하나씩 주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성을 지정했습니다. 인라인 블록을 하면 한 줄 행에 이 리스트가 하나씩 연이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되게 하고 위스는 100씩 차지하게 하고 또 LI 마우스를 올렸을 때 LI 호버에 의해서 볼드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들도 이제 수정을 해주는데요. 텍스트 얼라인부터 시작해서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행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과 폰트 사이즈 그리고 행 높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신 것을 HTML로 가서 모두 저장을 하신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클릭하면 모달 팝업창 나타나고 서브 메뉴 다 잘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변해야 링크가 다 걸린 것이므로 링크 임의의 링크들이 다 걸렸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회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4회, 5회는 또 역시 더 겹칩니다. 4회, 5회에는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